지난 시간에 6번 문장을 살펴봤고요. 다음 이제 7번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2층, 3층이 중요한 문법 정보들을 전달하는 문장입니다. 원래 한국어 문장은 학교 버스가 1시간이 넘도록 이제 오지가 않죠. 그래서 화가 났다 라고 하는데, 오지 않는 거는 뭐죠? 버스죠, 그죠? 이 주어가 표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국어 문장은 주어 생략이 잘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오지 않는다의 주어는 버스고 화가 나는 거는 나거든요. 근데 나가 생략돼 있죠. 근데 1인칭일지라도 이제 생략 가능했는데 앞에 주어가 버스고 뒤에 화나다의 주어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변경이 있죠. 그러면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어 생략하시면 안 되고 이제 명시를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거 잘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주어가 바뀐다는 생각을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학교를 가죠. 학교도 이제 이게 몸에 붙는 수화라서 특정 장소에서 하진 않는데 뭐 몸의 방향이나 이렇게 얼추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왼쪽에다 설정하시는데 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버스가 오는 걸 버스가 이제 내 쪽으로 오죠. 어딘가에서. 근데 이제 기다려요. 누가 기다리냐면 내가 기다려요. 버스 이제 오는 건 버스고 여기 시선이 변하거든요. 그 다음에 1시간 이상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입모양이 크지는 않은데 약간 벌려요. 부정적인 사건이죠. 이게 정도도 표현하고 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표현하고 부정적인 사건도 약간 표현하는데 1시간을 기다렸는데 오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화났다는 거. 그리고 시선에 의해서 주어 표시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거 봐요. 퇴장하셨네. 화면을 보시면 이 사전 영상에서 예문 영상도 제가 주로 수업 자료를 쓰시는데 앞에 이제 그 뜻을 풀이한 수화 영상도 좀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보세요, 이건. 좋은 수화 문장을 많이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죠. 자, 학교에 그죠? 학교에 가는 겁니다. 위에서 버스가 이쪽에서 오는 거죠. 이쪽에 나한테 오는 거를 기다려요. 입 벌렸죠. 1시간. 이제 정도가 센 겁니다. 또 약간 뭐 부정적인 사건인 것도 있겠지만 정도가 세요. 1시간 이상. 이때 오는 건 버스죠. 이쪽 버스였죠. 자, 버스가 오는 걸 버스가 오는 걸 뭐였죠? 버스가 오지 않아요. 의지 부정을 쓰셨는데 이제 버스의 의지로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 뭐 사정이 있겠죠. 버스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 표현했습니다. 순식간에. 다시 한번 나중에 볼게요. 나 화가 나죠. 다시요. 자, 이쪽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기 위해서 버스는 이쪽에서 오죠. 이쪽에서 나한테 오죠.
자, 기다리는데 1시간 긴 겁니다. 입을 벌렸죠. 1시간 이상 버스가 오질 않죠. 의지부정. 이건 버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시선은 1인칭 공간을 바라봅니다. 왜냐면 내가 화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시선 1인칭으로 갑니다. 시선 내가 주어입니다. 내가 그 앞에 이제 나를 명시도 해야 되겠지만 동사와 함께 시선으로도 내가 화가 났다는 거를 표시해 주죠. 그렇죠? 자, 이거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 공간에 배정돼 있네요. 자, 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죠? 버스는 자 우리가 봤을 때 왼쪽에서 옵니다. 왼쪽에서 나한테 와야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데 1시간 이상 오질 않죠. 그죠? 이 1시간이 얼마나 긴 것인가 그 정도를 입모양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나이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생략돼 있다고 할지라도 표현하셔야 됩니다. 주어 변경이 있기 때문에 나 순식간에 표현하고 그 다음에 시선도 변하죠. 내가 화난 거기 때문에. 다시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에 학교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는 거고 버스는 이쪽에서 옵니다. 버스가 이쪽에서 오는 걸 내가 기다리죠. 이건 내가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시선도 약간 내려가요. 상대방을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시간 수화를 하면서 입모양이 오로 변하죠. 정도가 센 겁니다. 오래 기다린 거죠. 1시간 이상 그냥 오다가 아니죠. 이거는 뭐 다른 게 오는 게 아니라 이쪽에선 버스가 오는 거로 지정을 했으니까 버스가 오지 않죠. 그죠? 버스가 이건 그냥 오다가 아니라 이 공간에 의해서 버스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오지 않죠. 그래서 내가 시선 아래로 갔죠. 내가 화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에는 이런 거가 담겨 있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국어 문장만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조사나 그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주어 정보 이런 거 한국어에는 그런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어들을 쭉 다열하고 학교 그다음에 버스 후치사로 가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뒤에서 문법 정보를 추가했죠. 버스가 주어라는 걸 그다음 1시간 이것도 주어죠. 이제 1시간이 넘었다 그죠? 근데 넘을 정도로 오지 않았다 부정문 어미로 이제 부정의 의미를 넣고 주어는 생략돼 있고 화가 주어라고 하는 걸 가로 표현하고 이제 쭉 이렇게 선형적으로 일직선으로 단어를 나열하 그러니까 단어 의미 정보나 문법 정보를 나열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한국어식으로 한국어에 담겨 있는 정보들만 반영을 하면 이게 안 나와요. 이거 SK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죠? SK식으로 하면은 별로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잖아요. 그냥 단어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니까 학교, 버스, 1시간 이렇게 할걸? 넘다, 오다, 그죠? 아니다, 뭐 부정 이런 거 그죠? 화나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럼 조사나 어미 정보가 다 빠지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원래 이 한국어 문장에서 그 버스에 해당되는 동사는 서술어는 오지 않다거든요. 근데 이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버스가 그죠? 1시간이 넘죠. 이게 서술어로 보일 거예요. 가까움에는. 그 다음에 또 동사가 나와서 이제 오지 않고 화가 났는데 아마 주어가 버스 앞에 주어가 될 만한 게 버스밖에 없으니까 학교 버스가 화를 내는 거죠.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근데 버스가 화를 내는 것도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농인도 그렇고 청인통역사가 이 수지 한국어로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요.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1시간 넘다의 주어가 뭔지 오지 않다의 주어가 뭔지 화난 주어가 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암호문이야. 근데 이러면 이제 그 여러 개의 문장이 등장하는데 각각의 문장이 이해가 되죠. 그죠? 우선 나는 이제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공간 정보가 한국어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수학 통역사의 머릿속에서 이제 내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 줌에다가 학교를 설정을 하고 학교 가죠. 그리고 버스는 요 왼쪽에서 와서 학교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야겠죠, 버스가. 주어도 표시되고, 그죠? 그다음 버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오는지 지금 버스가 저 멀리서 나한테 오는 거죠. 근데 학교하고는 분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설정한 거죠. 학교가 왼쪽에서 와서 나한테 왔다가 학교로 가거든요. 나를 태워야 되니까. 그럼 나 가운데서 기다려요. 이것도 시선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버스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요 시선에 의해서 내가 기다리는 게 표현되거든요.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은 버스가 오는 걸 기다리는 게 되겠죠. 상황상. 그 다음에 근데 내가 기다리는데 그 다음에 어 기다리는 게 먼저일까요? 1시간 지나가는 게 먼저일까요? 주어 입장에서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기다리는 행위가 먼저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기다리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기다린 게 1시간이 넘었어. 그리고 오지 않는 게 제일 맨 마지막 사건이죠. 그죠?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어는 이게 역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음, 음, 이게 막 시간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이 농인의 언어인 한국 수어에서는 논리적이고 이제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정연하게 표현이 되세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그죠? 내가 기다리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도 버스가 안 오죠. 이제 되게 그리고 이 시간이 긴 시간이 1시간 되게 길잖아요. 긴 시간이라는 걸 입모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가 났는데 누가 화났냐면 내가 화났죠. 이거 생략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선을 통해서도 주어가 표시돼 있죠. 내가 화났다는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어 문장을 수화 문장으로 이렇게 바꿀 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의도도 있고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간을 통해서 각각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쪽은 이제 학교죠. 그래서 학교에 가는 거죠. 가기 위해서 버스가 시선도 변하죠. 이쪽에서 와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내가 기다리죠. 근데 1시간 이나, 그러니까 한국어로 치면 1시간 이나라고 해당되죠. 이게 정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심한 거지. 너무 오래 기다린 거지. 1시간 이나. 이쪽이 버스에서 오는 쪽이었죠. 이거는 다른 게 오는 게 아닙니다. 버스가 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서 버스가 오는 거죠. 오지 않죠. 그래서 내가 시선 아래 내가 화가 났죠. 이렇게. 그러니까 버스를 기다리는 나
학교, 그 다음에 버스가 이쪽에서 오죠. 이렇게 공간 배정해가지고. 그러면 동사도 버스가 어디서 와서 나를 태워서 어디로 가는지, 그다음 누가 화가 났는지, 그죠? 이런 게 다 표현되는 거죠. 근데 한국어에서 그거 보면 공간 정보가 어떻게 배정해야 되는지가 안 그려져요. 여기에는 그런 정보는 없거든요. 2층, 3층이 아니라 후치사로 항상 조사나 어미가 뒤에서 이렇게 문법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이거든요. 동시에 2층, 3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것도 뭐 단어가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근데 자, 이 느낌을 좀 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죠? 학교 버스 1시간 넘다 오다 그러니까 아니다 오지 않다 화나다 이러면은 역시 약간 초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10년 20년 지나도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초보들한테 이거 가지고 뭘로 이거를 그죠? 내가 전문가고 베테랑이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겠냐는 거죠. 좀 그 약간 창피한 느낌도 있고 약간 뭔가 이렇게 이게 전문가다, 베테랑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자랑할 만한 건덕지가 없지 않나요? 이건 너무 밋밋하지 않나요? 너무 뻔하잖아요. 그죠? 머리 쓰는 것도 없고. 차라리 속기처럼 할 거면은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여기 나오는 넘도록 뭐 이런 어미 이런 거라도 다 편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조사 어미 다 빼고 다 기본형으로 변경시켜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데 요런 맛이 없잖아요. 문법 정보도 없고 공간 활용도 안 돼 있고 2층 3층도 없고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게 누가 기다리는지 자, 요 오는 게 뭐가 오는 건지 그죠? 어디서 어디로 오는 거지 표현이 안 돼 있잖아요. 표현돼 있 여기 요런 표현이 돼 있으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죠? 아, 버스가 요쯤에서 여기로 오는구나. 그리고 나를 태우고 아마 학교가 이쪽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로 가겠죠. 그 다음에 누가 기다리는지 근데 기다렸는데 1시간 이나 요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어로 치면은 1시간 이나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1시간 이나 오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히트입니다. 이게 베테랑들 A급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B급이나 C급이나 초보자들은 못하죠. 그냥 단어만 기계적으로 대응시키는 분들은 이런 주어 표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버스가 화났다가 되죠. 이거 되면 이렇게 이거 나에 관한 정보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버스가 뭐 잘 해석해봐요. 버스가 1시간 넘게 안 왔고 버스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버스가 막혀서 화났나 보죠. 근데 원래 의미는 이제 내가 화난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 표시가 돼야 돼요. 생략하면 안 되고 T도 나타나야 되지만 이 동사에도 보면 시선이 1인칭 공간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화났다는 게 표시되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거 단어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화 문장이 수화 문장답게 수화 문법이 반영된 형태로 그러니까 나타나는 결과물 보면은 1층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2층, 3층이 나타나야 돼요. 공간도 활용되고 여러 가지 이런 눈의 시선이라든지 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입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딱 필요할 때만 어떤 의도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만 나타났다가 사라져야 돼요. 아니 기본적으로 2층, 3층이 있어야 돼요. 그냥 1층만 나타나면 밋밋한 거예요. 수화 문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그죠? 이 학교에 가는 거잖아요. 이쪽은. 근데 시선도 그렇고 딱 몸의 방향을 튼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문장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가
예, 오는 걸 그러니까 와야 돼. 버스는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시선이나 몸에 하면서 내가 기다리죠. 근데 1시간이나 기다렸는데, 그죠? 예, 이쪽 공간이니까 버스가, 이거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오는 게 아니라 버스가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 T.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화났는지도 표현하지만 사전에 표현합니다. 내가 화났죠. 예, 입을 벌렸죠. 정도가 세다는 겁니다. 이런 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수화 문장으로 인정을 받죠. 그럼 알아먹기도 쉽고, 어? 그러니까 알아먹기 쉽다는 거는 단어도 단어지만 지금 어딜 간다는 건지, 그죠? 누가 온다는 건지, 누가 기다린다는 건지 시선으로 표현돼 있죠. 그 다음에 얼마나 기다렸는지, 근데 뭐가 오지 않는다는 건지, 이쪽 공간은 버스였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화났다는 건지, 주어가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쭉 전체 여러 가지 문장들을 해석해 보면 얼추 예, 이 한국어 문장 그 이상으로 표현되죠.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그 웹에서도 볼 수 있고 개강을 하면 제가 USB로 카피해 드릴게요. 원본 영상 훨씬 더 좋으니까 이 영상 많이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지금 몸의 방향이라고 할까 시선이 바뀌었죠? 보세요. 이거는 여기까지만 보면 학교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새로운 등장이 시선도 약간 살짝 변하는데 버스가 새로 등장했죠. T. 제가 T 표시했나요? T 표시해야 돼요. 여기 그죠? 버스 주어죠? T 나타났어요. T 그죠? 버스가 이쪽 공간을 쓰면 안 돼요. 이미 이 한국서화 사용자라 그러면 이쪽은 이제 학교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예, 몸의 방향도 그렇지만 시선을 틀죠. 예, 이쪽으로. 버스는 이쪽에서 나한테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바꿔서 예, 이건 내가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몸의 방향 안 틀었지만 손을 여기서 움직이면 이건 버스가 오지 않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이쪽은 딱 버스와 관련된 공간으로 설정됐으니까 예, 내가 화난 겁니다. 네, 다음 문장.